자, 단토의 미술 종말론. 지문이 있는 기준 제가 제시해 줄게요. 일단 1문단 먼저 봅시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딱 정해놓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떤 죄로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다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상황이 뭐죠? 다원성이죠.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이건 또 뭐예요? 얘 역시 다원적인 상황이에요. 이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뭐가 더 강조되고 있나요?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읽어볼게요. 뭐가 더 강조되는 것 같은지 말해봐요. 아니, 말해봤자 내가 못 듣지. 자,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자, 다시.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뭐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죠?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은 다원적인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술 종말론, 그리고 이 다원적인 상황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문단이었어요. 첫 문단은. 그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 문단 시작할 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만 일단 봐봅시다. 이 관점으로 봅시다. 일단 그러면 변수를 통제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죠. 실험에서도 변인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야? 확실하게 실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잖아. 여기에서 통제를 해주죠. 이 관점에서만 봐. 니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하지 마. 이 관점에서만 봐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흐름일까? 이전이라면 어떤 시점부터지? 바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17세기 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로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잠깐 배경 지시.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예요. 그리고 17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 르네상스 17세기 현대미술 딱 보니까 시간순으로 선지가 나열되어 있죠. 사실 확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읽어주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자, 서명의 시작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인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라고 되게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 얘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서명의 시작 역시 예술가의 주체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만 봤을 때 설명한 거예요. 서명은. 그쵸? 그거 당연히 1번 적절한 거죠.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고 하는데 르네상스 이전 시대는 지금 아예 안 나와요. 시간 순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르네상스를 봐주면 되겠죠. 미켈란젤로는 언제 사람이냐면은 14세기의 사람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억날 거예요. 르네상스 중요한 주제니까 간단하게나마 이 지문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 아니고 형식의 자유라? 형식의 자유라? 찾아줘. 형식의 자유라. 내용의 자기중심화로 이루어졌다. 봐, 형식의 이러한 자유라니까 얘는 뭐예요? 앞에 이미 형식의 자유라는 언급이 된 놈이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다. 현대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결 결정. 현대미술 가주면 되겠죠. 현대미술 뭐예요? 20세기겠지. 내용, 형식, 재료처럼 여기 찾았네. 지각 가능한 전시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어. 뭐가? 이전 시대까지. 현대의 이전 시대까지. 반면 20세기 현대에는 전시적 요소로는 뭐예요? 내용, 형식, 재료.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졌대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대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미술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행위다. 작품의 내용, 형식, 재료가 아닌 그것을 떠난, 그것을 초월한 작품 밖의 비전시적인 요소다. 이게 뭐냐? 비평이 그러한 놈이 될 텐데, 비평이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면은 맞는 선지가 됐겠죠. 하지만 틀렸죠. 전시적 요소, 비전시적 요소. 비전시적 요소는 이거 자체가 그냥 비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평,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비평으로 해둡시다. 어찌됐건 간에 현대는 지적인 행위가 미술작품을 결정하는데 그냥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파이프 하나를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죠. 그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비평을 하죠. 그 비평을 함으로써 그것이 예술작품이 되는 거죠. 방금 말한 예시는 뭔지 모르려나? 그거 인터넷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파이프인데? 담배 피는 파이프 있죠? 예전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뭐 곰방대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곰방대 같은데 서양으로 치면 서양의 곰방대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것을 그냥 놓고 갑자기 그 아래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놨어.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파이프잖아. 근데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평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미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문제 또 풀어봅시다. 기억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탄토의 미술 종말론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흐름, 얘랑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바로 미술은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인데 자, 주체성,
자율성이란 애는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7, 19,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와가지고 현대미술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현대미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질적 차별성, 차별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20세기 미술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정점이니까. 그쵸? 맞는 말. 미리 쳐둡시다. 자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X 쳐놨다가 적절한 문제로 착각하고 다시 중간에 바꿔서 풀어버릴 수도 있어서 사실은 내가 그걸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찍는 거거든.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작품 생산이 정체상태에 이르렀다. 예술작품 생산이 정체상태?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 뭔 말이야? 정체상태라는 말이 여기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나? 뭐가 막혔어? 아니지. 20세기는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정의하는 기준이 어찌 보면은 해체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시적인 요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은 옳지 않죠. 4번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자 본질적이다라는 말을 그냥 요 내용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단토의 의견에 의한다면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에요. 단토의 미술 종말론에 따라서 이해했다면 단토의 시선으로 봤다면은 차이점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인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품 밖에 비전시적 요소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어떤 미술 작품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전시적 요소, 내용, 형식, 재료에 의해서 미술 작품으로 인정이 됐었거든. 근데 만약에 얘를 그대로 지금 상황에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엄청 흡사한 미술 작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 창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현대에서 20세기 미술에서 이 작품의 지적인 행위,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 이를테면 비평이 작용해서 이것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미술적인 창조, 미술 작품으로서. 미술적인 창조라는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미술 작품이란 이야기예요. 미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니은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품 밖의 요소. 작품 밖의 요소.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인 요소, 작품 밖의 비전시적인 요소인 이론적 해석.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림의 벽지를 덧붙여 재료.
전시적 요소. 캔버스에 물감을 재료, 붓거나 떨어뜨려서 형식. 전시적 요소.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 형태, 형식. 수많은 네모무늬, 내용. 뭐 형식, 내용이나 형식, 뭐 어떤 것든 어찌됐건 간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작품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작품 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론적인 해석, 곧 비평, 지적인 행위에 의해서 얘도 미술 작품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얘가 답이 1번이죠.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문이었어요. 충분히 막힐 만도 했고. 근데 요런 정도 생각은 꾸준히 연습하면서 꼭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